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족보험. 네, 오늘은 인생 영업 시리즈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인가? 네, 제가 모셔봤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부터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험연구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혜주 팀장입니다. 네, 지금 유튜브 활동 중이시죠? 네. 네. 구독자 몇 명인가요? 구독자 묻지 마세요. 갑자기 구독자 늘어나시는 거예요. 저보다 많은데. 자,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그 유튜브는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올해 처음에 한 거는 네. 뭐 1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그렇게 그때는 많이 안 하죠. 네, 못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왔었고, 그리고 편집하는 것도 힘들고, 네. 그리고 일단 화면에 제 얼굴 보이는 것도 좀 낯설고 그래서 그냥 안 했었죠. 그냥 한번 그냥 맛배우기로 했다가 네. 안 했죠. 12월 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한 12월. 두세 달. 네, 3개월 네. 된 거. 여기 그 프라이머스 광명지점의 지금 팀장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팀장이 전에 한 명이 나왔었죠. 그 마니 보험 상담소 이 부분이 있었고 잠깐만요. 상담 중이세요? 잠깐만요. 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저희 팀장님인데 아마 다음 저를 이을 지점장이지 않을까. 온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 얼마나 되셨죠? 네, 횟수로 한 3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오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을 했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장사했었고요. 뭐 그 여태까지 살아온 그런 이 발자취를 쭉 걸어봤을 때 네, 이제 보험과는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없는 직종에 일을, 있었잖아요. 사업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주로 이제 온라인 쪽에서 한 그런 건 네, 없으셨잖아요. 온라인 전혀 없죠. 네. 온라인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도 했는데 이제 신입들이 보면 저도 했는데 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네. 드리고 있죠. 네. 그 증인이잖아요. 산 증인. 네. 네, 전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눈 수술까지 했어가지고 그때 네, 모니터도 안 보였었어요. 잘. 눈이 네, 안 좋았죠. 그 후유증 때문에. 그럼 과거에 전에 뭐 블로그 같은 것도 안 해보셨고, 뭐 온라인 마케팅 이런 거는 아예 뭐 네, 해본 적 없죠. 해본 적도 없었고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설계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온라인 특히 온라인 영업을 하러 왔잖아요. 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나요? 있죠, 계기가. 네, 오프라인의 것들을 밀어두고. 일단은 장사가 안 돼서 접었어요. 망하고 한마디로 네. 가게가 이제 잘 안 돼서 가지고 접고 그 타이밍 시점에 제가 보험을 지인한테 새로 리모델링을 의뢰를 했어요. 리모델링. 네. 제가 그때 당시 보험 한 2, 30만 원 정도 내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 보험이 잘못되어 있는 걸 제가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보험을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네, 모르겠는데.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제 보험을 잘못 자꾸 가입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보험을 그냥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그냥 무작정 시작한 케이스. 간혹 그런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주부분들 중에. 네, 이렇게 저- 가족들과 하다가. 저는 정말 진짜 그냥 막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온라인으로 한번 뭔가 해보면 장점이 있겠다는 뭔가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네. 그래도 이제 그 어린 나이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선택에 있어서 좀 네, 힘들었죠. 고민 아니까 하기 전에 고민이나 이런 것들. 네, 고민이 있었죠. 네. 전혀 다른 세계를 갑자기 또 해야 되고 이거는 어찌됐건 내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장사를 하는 거랑은 별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고민이나 결정적으로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도 결정을 하게 된 뭐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시작하기로 마음을 일단 먹고 나서 고민한 거니까 일단은 하기로 한 거니까 한 거죠. 뭐 해다가 안 되면 그만두더라도 일단 시작은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게 지금까지 온 거죠. 망하면 뭐 어떡하나 이런 그렇게 큰 걱정은 그러면 하진 않았나 보네요.
네, 그런 걱정은 안 했어요. 그런 걱정 안 했는데 하면서 걱정이 늘었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특별한 그런 게 없이 이제 무작정 어떻게 보면은 무작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뛰어들어서 여기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1년, 2년 이제 3년 차 되면서 이제 팀원도 생기고 이제 팀장도 되고 이제 이렇게 조금씩 그런 위치에 가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와서 봤을 때 처음에 막 와갖고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죠. 혼자 개인 영업할 때. 네, 이게 네, 처음에는 네, 아무것도 모르겠 그 사막에서 바늘 찾기 같은 심정 네, 그렇죠. 그런 느낌 비슷한 거였어요. 네, 물론 이제 설계사들이 개인차는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걸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어요. 지금 하는 얘기를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온라인에서 뭔가 해야 된다는 것 그렇죠. 때문에 네. 뭐부터 해야 되지?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온라인에서 오늘 아니 뭘 해야 되지? 뭘 써야 되고 뭘 해서 사람들한테 날 알려야 되지? 오프라인 뛰는 설계사들은 오늘 누굴 만나야 되지? 누구한테 전화할까? 고민스럽죠. 네. 그렇죠. 온라인이 조금 더 저는 힘들긴 했어요. 그러면 그 이제 어느 정도 그거를 극복을 했잖아요, 이제는. 노하우는 없고요. 노하우라기보다 이거는 꾸준함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꾸준함.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네. 그냥 놔버리면은 그냥 그걸 끝인 거고. 그렇죠. 안 되더라도 조금씩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몰랐기 때문에 물론 저보다 더 빨리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네. 늦게 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남들보다 빨리 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솔직히 장사하는 것보다 늦었죠. 왜냐면 장사는 피드백이 즉각적인데 이거는 내가 꾸준히 쓰고 뭔가 쌓여야 돼요. 그걸 조금 넘으니까 그래도 올라가더라고요. 뭐 이거 중요한 얘기 같아요. 왜냐면은 또 요즘에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뭐 이렇게 조금만 하다가 잘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특히 보험이라는 거는 또 뭐 이런 것처럼 뭐 어떤 물건을 팔고 막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오는 그런 직종은 아니니까 어설프게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안 좋은 얘기, 보험에 대해서. 결국 본인이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하겠죠. 안 네.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요즘에 느끼는 뭐 그런 건 어떠신가요? 팀장이 돼서 이제 개인 처음에 왔을 때 혼자 막 어려움을 가지고 할 때랑 또 이제 팀장이 돼서의 느낌은 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팀장이 돼서 조금 달라진 거는 일단은 내 거를 챙기는 것보다 이제 팀원들을 더 많이 챙겨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 좀 빨리 결과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좀 더 빨리 적응을 하고 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쉽게 적응하는 사람들은 또 쉽게 적응하는 사람 나름의 또 이제 저한테 부담이나 네, 불만이나 네, 뭐 고마움이나 또 다 이게 상충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적인 거 외에 이제 인간관계적인 것도 잘 좀씩 신경 그렇죠. 써야지 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이거 관련된 약간 그런 내용들이 더 깊게 들어가기는 시간 관계상 조금 그렇기는 해요. 이건 저희 자매 방송 팟캐스트 인생 영업이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이제 조금 더 딥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시고요. 나중에 좀 지점장이 가고 또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그때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일하면서 지금 한 3년 차 되면서 이걸 해본 사람 입장에서 신입 설계사라든지 아니면 뭐 원수사에 계신 분들 뭐 아니면 이직을 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뭐랄까 조언? 조언이요? 이런 거 있을까요? 이 쉽게 뛰어드는 것만큼 포기를 쉽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일을 해왔던 걸 잠깐 이제 곱씹어 보니까 이제 지나는 시간 동안에는 부침이 있었는데 좋은 날도 있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다 우상향 하는 것 같아요. 예, 우상향. 그거 내가 한 만큼 그러다 보니까 먼저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뛰어들었으면은 일단은 먼저 좀 더 해보면 분명히 결과가 나오는 일이거든요. 이 일 자체가. 네. 근데 그걸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원수사 계신 분들은 또 저희랑 좀 다르잖아요. 네. 그들만의 또 상품만 또 다루다 보니까 단점이 네. 있는 것 같고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한다고 보면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온라인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장단점이 있지만 이쪽 편이 오히려 더 장점이 많은 것 같고 꾸준함이 생명이다. 네. 보험. 그쵸. 이거는 첫 사실 번째 같아요. 가장 기본이면서 끝인 것 같아요. 시작이자 끝. 근데 네. 그 팀원들한테 그 이제 그냥 계속 아무것도 없이 꾸준함이 생명이라고 그냥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쟤네들이 그쵸. 버는 게 하나도 그건 없는데 그쵸.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당장. 당장 어떻게든 할 수 있게 동기부여도 해주고 네. 결과를 조금씩 맛보게 해주면 이 사람들도 붙어 있죠. 자기들이 조금씩 돈을 버는데 실적이 나고 그쵸. 그것도 중요하고 동기부여도 중요하고 네. 그런 게 다 삼박자가 맞아야 빨리 클 수 있는 것 같고 뭐 궁극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일인데 네. 그잖아요. 돈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급여는 어때요? 만족스러운가요, 지금? 아직 만족스럽진 않죠. 왜냐면 장사를 했던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막 만족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렇다고 또 뭐 못 버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사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돈들이 조금 양이 좀 그게 좀 크긴 했잖아요. 보통 일반 그렇죠. 직장인보다. 그래서 근데 아직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다. 보험료는 엄청 올랐더라고. 그렇죠. 건강 보험료 많이 올랐어요. 그 가입자들을 위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막 방송을 하잖아요. 네. 유튜브 사실 힘들죠. 유튜브 좀 왜냐면은 많이 힘들어요.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편집하고 또 기획하고 촬영하고 뭐 다 해야 되니까. 그래도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래도 어때요?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유튜브는 오늘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유튜브도 이제 그 영상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궁금한 내용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영상마다 틀리더라고요. 이 영상에서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또 이 영상은 내가 엄청 신경 써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반응이 없고 뭐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막 딱 예측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사실 이게 저희 같은 직종이 이제 온라인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영업 활동을 하는 직종인데 또 비주류잖아요. 사실 유튜브 쪽에서 보면 금융 관련된 쪽이고 재미있는 주제는 아니라서 다른 주제는 뭐 브이로거들이라든지 아니면 패션 뭐 이런 거는 아무래도 구독자도 많고 하면은 좋겠지만 구독자가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은 몇백 명 수준의 채널도 보면은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저도 느끼는 거지만 저희 같은 쪽에서는 그렇게 구독자 수에 크게 연연은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찾아서 네. 보는 것도 있겠죠. 뭐 물론 아무래도 구독자가 많으면 훨씬 좋겠죠. 유튜브를 처음에 해보시는 분들 그리고 신입 설계사 이거를 보시다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해보고 싶은데 나도 온라인 해보고 싶은데 유튜브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죠. 아무래도 저희 뭐 주변에도 그런 설계사들 많아요. 근데 모든 걸 또 다 처음 해보셨잖아요. 유튜브 시작하면서 여태까지 어느 정도 막 이제 감을 잡아서 가는데 어떠세요? 처음엔 힘들었죠. 힘들었던 점이 처음에 뭐였나요? 힘들었고 그 힘든 게 뭘 찍어야 되는지 다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쵸. 다 아실 건데 유튜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뭐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건데 처음에는 뭘 찍어야 되지? 어떻게 찍어야 되지? 어떻게 편집해야 되지? 어디서 찍어야 되지? 다 걸려요. 다 걸려요. 그렇죠. 네. 무슨 컨셉으로 찍어야 될지 다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유튜브는 그냥 처음에 시작이 반이다. 네. 시작하다가 본인이 좀 부딪혀 봐야 돼요. 저는 편집하는 거 처음에 그 편집자한테 돈 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그 프리미어 프로 프로를 좀 배웠는데 과외 받았죠.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은 거죠. 근데 지금은 뭐 프리미어 프로는 안 하고 다른 걸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때 막 하나 편집하는데 막 2주씩 걸리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있었는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편집은 조금 하긴 하지만 전문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팀장이 그때 편집 처음 시작할 때 영상 찍은 걸 갖고 와고 제가 해드렸었잖아요. 컷 편집을. 컷 편집만 하고 네. 뚝딱뚝딱 해서 금방 끝냈어요. 자막 넣고 했죠. 그래서 지금 그거 다 지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과외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옆에서 삼자로서 봤을 때는 그 실력의 속도가 늘어가는 게 굉장히 빨랐어요. 아니 그때는 너무
이런 거죠. 영상 하나 올려놓고 네. 너무 내가 힘들게 올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엄청 많이 봐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마디로 현타가 온 거야. 네. 와, 나 이렇게 힘들게 올렸는데 몇 명 보지도 않네. 네.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접었어요. 안 했어요. 한동안 한 번도 안 찍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제대로 한번 유튜브라는 걸 한번 해보자. 내가 유튜브한테 이러다가 시작도 안 해보고 제대로 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씩 그때 조금 많이 늘었어요. 네.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스킬이 올라가는 게 옆에서 볼 때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니까 이제는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하니까 되는구나. 아예 안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옆에서 많이 느꼈죠. 거쳐가는 이거 해야 되는 그 가지수가 많아서 그렇지 익숙해지면 사실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위에 내 팀장이 그런 경험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온 사람한테 배우면 조금 더 수월하게 했던 것들을 좀 빠르게 단축시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편집자도 있고 있으니까 찍기만 하면 돼요. 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밑바닥 정말 네, 아무것도 모르는 거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배울 수 있는지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건 알죠. 왜냐하면 제가 그거 다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해낸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알려드릴 수 있죠. 네, 제가 이제 이직자라든지 아니면 신입 설계사들이라든지 여러 유형들을 많이 겪었지만 경력자가 아닌 경우 경력자를 배제하고 신입분들 중에 사실 우리 여기 팀장님이 가장 뭐랄까 그 의지가 강하고 뭐 꾸준하고 성실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 사실은 또 이렇게 처음부터도 약간의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사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보다 좀 잘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너무 빨리 너무 포기하니까 많이 보셨잖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네, 어떠셨어요 보면서? 아, 왜 저렇게 그냥 중간에 갈까? 다른 데 가면 또 저럴 텐데. 너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본인들한테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어디를 가도 힘들지 않을까. 이게 왜 유독 이쪽 바닥에서만 그럴까요? 아니면 다 그렇긴 하죠. 어느 정도. 네. 근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설계사는 이제 사실 너무 그 진입의 장벽이 낮아요. 아무나 될 수 있죠. 쭉 해보시니까 이제 설계사란 직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설계사는 뭐 한 만큼 돌아오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안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둔 거고 그것만 조금 참고 이겨내면은 그 몇 곱절로 돌아오는 게 또 이 설계사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나름 이제 또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 아무래도 그런 거는 좀 있잖아요. 이제 설계사들한테 대한 편견이라든지 아니 좀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대외적으로 그런 얘기 몇 번 듣기는 했는데 그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설계사들이 보파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파리, 폼파리, 보파리 보험파리 뭐 이런 보험파리요? 식으로 보파리. 뭘 처음 들었어 지금. 아 그래요? 처음 가장 한마디로 양아치들이 많다는 그쵸, 거 아니에요 예. 인간에도 많겠지. 자동차, 차파리, 폼파리 그거보다 더 심한 인간들이 보파리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럴 수도 있겠네. 왜냐면 그렇죠. 끝판 그러니까 막장 예, 저희도 상담하다 사람들이 보면은 많거든요. 네. 이상하게 가입시켜 놓은 보험 사기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보면은 같은 설계사 입장에서 좀 사실 씁쓸해요. 근데 대중적인 인식이 그렇게 깔려 있으니까 거기다 대놓고 뭐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근데 너무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 얘네들이 고객을 만나서 이거 10,000원 더 추가하면 이거 전부 다 받을 수 있어요. 뭐 2만 원만 추가하면 뭐 나중에 이만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막상 만나는데 그만큼 받을 수 있다고? 10,000원만 추가하면 된다고?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고객 입장에서. 근데 나중에 저희가 제3자 입장에서 그걸 받으면 내용이 형편없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가입자는 또
해지했다 또 재가입하고 또 가입해야 네, 돼요. 또 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이죠. 그러면은 어찌 됐든 간에 안 좋게 가입했던 경우 그리고 그걸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경우 뭐 이쪽에 입장 차이는 있겠죠. 제대로 해줬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어떤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무리한 해지 후 가입이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 보험을 내가 보험을 잘 몰라서 한마디로 눈탱이 맞은 거 아니에요. 그 눈탱이 맞고 총 맞고 호구당하고 이걸 나중에 알게 돼서 분노해갖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입하는 사람이 보험 어느 정도 알아야 돼. 그걸 설명해주는 설계사를 만나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거 몇 개 딱딱딱 설명해주면 분명히 이해를 하거든요. 보험이라는 게 한 번 물건 돈 내고 사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돈을 내고 보장을 90세, 100세까지 이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그런 차이만 나도 큰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설명도 하나도 안 들어보고 가입을 하냐. 그러니까 가입하는 사람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가입하는 사람도 잘못했네. 네, 그렇죠. 이건 보험 설계사만 탓할 게 아니에요. 네. 조금은 알고 있어야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딱 필요한 것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설계사는 정직하게 설계해주고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물어봐야지. 주식은 그렇게 막 공부하면서 하면서 그럼 가입자 입장도 좀 그래요. 이게 저희도 보면은 가입할 때는 뭐 그냥 대충 귀찮아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뭐 하고 오케이 하고 나중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나는 이런 얘기 못 들었는데 들었다는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줘? 본인들이 안 들으면서 저는 그래서 한번 설명하고 또 해요. 나중에 딴소리 하니까 예. 그리고 또 알고 있으면 좋아요. 다시 얘기해서 알고 있으면 어차피 고객 입장에서 더 좋은 거니까 몇 번 더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도 하고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알면 알수록 사실 그 경력이 조금씩 올라갈수록 어렵거든요. 보험이라는 게. 지금 문의 준 사람도 이 똑같아요. 지금 말하는 거랑 비슷한데 이분이 지금 뭐 암 진단비하고 수술비하고 실비를 없대요. 보험이. 궁금한 게 하도 많대. 유튜브를 보고 여기저기 이제 물어봤는데 하나도 모르겠대 내용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당연하지 중간에 그렇죠. 뭐 이걸 공부한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면 보험에 뭐 관심 있어 들여다본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설계사인데 수당을 많이 챙기려고 하는 그 악덕 설계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막 다 추가를 시켰어. 이 고객 입장에서 안 한다 그러면은 굳이 계속 넣겠어요? 그렇죠. 안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돼야 된대. 네. 그리고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런 좀 팁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 설계사랑 직접 통화하고 상담하고 받아보면 어느 정도 걸러져요 설계사들이. 왜 네. 그렇게 흥분해서 자꾸 얘기했지 우리가? 근데 이게 보면 그 반대로 지금 이거는 영상은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이 볼 수도 있지만 설계사들이 보는 그런 재생 목록이긴 한데 결국에 그러면 그 가입자한테 나를 어필시키려면 당연히 영업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중요하죠. 근데 알아야 될 상품을 많이 잘 알고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막 뭐 여기는 여기 이런 거 있으니까 여기 막 끌렸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또 이직하고 또 그만두고 나오고 또 이렇게 철새처럼 또 다니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막아버려야 돼요, 그냥 원천적으로. 아예 더 이상 설계사 이쪽 구역에 발을 못 붙이도록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금속법 개정된다 어쩐다 뭐 이런 거 판매 영업에 대한 이런 규정 높아지잖아요, 점점 강화되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대비책으로 이직 횟수를 뭐 예를 들어서 막 3회, 5회 초과하는 설계사는 자주 오는데 그냥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아예, 자주 옮기는 사람은 그쵸, 습관이에요. 계속 옮겨. 꾸준히 하고 근속 열심히 하고 착실하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빚을 봐야 돼요. 제가 그런 것도 뭐 설계사 처음 오면 너무 조바심 낼 바에 그냥 한 1년 동안은 학생처럼 공부하는 수험생처럼 있다 보면 1년 후에는 분명히 빚을 바란다. 그쵸, 이런 말도 좋죠.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 말 같고 좋긴 좋죠. 네. 근데 문제는 그 1년 동안 돈이 어떻게 돼야죠. 이 사람이 버티냐. 돈을 그래도 좀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들은 알려주죠. 어떻게 해야지 빨리 상담이 들어오고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건 당연히 알려주죠. 그러다 보면은 정착률이 높일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울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뭐 영업도 좋고 마케팅도 좋지만 상품에 대해서 똑바로 들어야죠. 오늘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빨리 이제 지점장이 되셔서 그러면 저는 본부장이 돼 있을 거고 지점장이 되셔서 또 그때 한번 인터뷰를 다시 하면서 그러면 이때 또 추억도 새록새록 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점장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 상담 오신 분 네, 또 왔네. 전화 한번 해봐요. 잘 설명해 주시고 아무튼 저는 다음번에 다른 분과 함께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세요. 네, 여기 띄워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보험 매니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